2025년 12월의 어느 차가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60대 가장 박 선생님만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요. 그 수첩에는 수도권에 있는 요양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 위에는 전부 빨간색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50번째 통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행복요양원이죠. 입소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3등급이신데 혹시 자리가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아,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지금 대기자가 100명이 넘어서요. 접수하셔도 1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 등급 있으시면 공격성 있으시죠? 저희는 그런 어르신 못 받습니다. 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에 살던 집을 줄여서라도 어머니를 최고급 요양원에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보따리를 싸들고 가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요양 대란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당장 내일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할 어르신은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누가 남의 부모님 대소변을 받아내려 하겠습니까? 결국 요양원들은 문을 닫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며 어르신들을 골라받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치매 어르신은 요양원 입구에서부터 거절당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박 선생님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모신 지 6개월. 아내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자식들은 할머니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발기를 끊었습니다. 박 선생님 역시 밤마다 소리를 지르며 벽에 똥칠을 하는 어머니를 붙잡고 같이 울다 지쳐 잠드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온 가족이 죽겠다 싶었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세주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경기도 외곽에 새로 생겼다는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저희가 마침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다 한국 분들이세요. 원하시면 바로 입소 가능합니다. 박 선생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안 된다는데 여기만 된다니. 혹시 사기는 아닐까 의심도 들었지만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몰랐습니다. 그 친절한 전화 한 통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요양원 괴담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훗날 여러분 자신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현실적이고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우리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부모님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입소 당일 박 선생님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한참을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달려서야 요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새로 지었다는 말답게 건물 외관은 번듯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제차도 몇 대 서 있었고 정원도 꽤 그럴싸하게 꾸며져 있었죠. 박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네. 우리 어머니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지내시겠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건 락스 냄새와 방향제 냄새,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쿰쿰한 지린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감추려고 뿌려댄 냄새 같았죠. 상담실로 안내된 박 선생님을 맞이한 건 인상 좋은 원장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원장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박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효자시네요. 요즘 이렇게 어머니 직접 모시고 오는 분들 드물거든요. 저희가 어머니를 내 부모님처럼 아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걱정 말고 맡겨주세요. 원장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식사는 유기농 재료로 만든 1등급 식단이 나오고 물리치료사가 매일 마사지를 해주며 밤에는 요양보호사가 1대1로 어르신 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다고도 했죠. 박 선생님은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보증금과 한 달치 입소비를 입금했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장이 자꾸만 면회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이 처음에 적응하시려면 가족분들이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자꾸 얼굴 보면 집에 가고 싶다고 떼쓰시거든요. 딱 2주만 면회 참아주세요. 아시겠죠? 그 말이 묘하게 걸렸지만 전문가의 말이니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작별의 시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나 돈 벌어서 금방 올게. 여기서 선생님들이랑 밥 잘 먹고 놀고 있어. 알았지?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박 선생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맑아지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집에 가자. 그 한마디에 박 선생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있으면 데리러 올게. 조금만 참아. 박 선생님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듯 놓고 도망치듯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뭐라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돌아오는 길 박 선생님은 핸들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이 고려장을 지낸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박 선생님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두고 온 그곳이 겁만 번지르르한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머니가 그곳에서 겪게 될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꾸만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간절했던 그 눈빛.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잘 주무셨는지 밥은 잘 드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요양원 측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드님 어르신 지금 식사 중이세요. 아주 잘 드시고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나중에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러고는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전화를 받는 게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분명 어제 상담할 때는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며 친절하게 굴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목소리가 달라진 겁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박 선생님은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홍시를 사서 요양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면회는 안 된다고 했지만 간식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요양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건물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302호 할망구 밥을 안 처먹어 억지로 입 벌려서 수여놓는데 다 뱉어내고 난리도 아냐. 아휴, 그냥 냅둬 굶으면 지가 배고파서 먹겠지. 원장님한테 말해서 수면제 좀 더 타라고 해. 밤새 소리 지르면 우리만 죽어나잖아. 박 선생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302호 할망구. 302호는 바로 어머니가 계신 병실 호수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면제라니, 억지로 수여 넣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박 선생님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가서 난리를 피우면 안에서 어머니에게 해코지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저들은 뻔뻔하게 발뺌할 게 뻔했으니까요. 박 선생님은 그 길로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어머니 짐을 쌀 때 챙기려다 깜빡한 물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치매 어머니가 가끔 혼잣말하는 걸 녹음해 두려고 썼던 건데 그걸 어머니 옷 속에 숨겨서 들려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면회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은 며칠 밤을 고민하며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겨울 내복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복. 그래, 내복이다. 박 선생님은 시장에서 가장 두툼한 내복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복 바지 고무줄이 들어가는 부분에 아주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손톱만한 초소형 녹음기를 비닐로 꼼꼼하게 싸서 그 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겉으로 만져보면 그냥 고무줄 매듭처럼 느껴지도록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녹음기는 소리에 반응해서 자동으로 녹음되는 최신형이었습니다. 배터리도 일주일은 거뜬히 가는 제품이었죠. 박 선생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택배 상자를 포장했습니다. 이 작은 녹음기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택배가 요양원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 박 선생님은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그 내복을 입으셔야 할 텐데 요양보호사들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약속했던 2주가 지났습니다. 면회가 허용되는 첫날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침 일찍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난다는 기쁨보다 녹음기를 회수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들어서자 원장이 또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어우, 보호자님 오셨어요. 어르신이 그동안 적응을 아주 잘하셨어요. 식사도 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십니다.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원장의 말만 들으면 어머니는 천국에서 지내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박 선생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통통했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이 왔는데도 반가워하기는커녕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왔어. 철수 왔어. 박 선생님이 다가가려 하자 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밥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 선생님의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때리지 말라니요. 도대체 누가 어머니를 때린단 말입니까? 박 선생님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어머니가 입고 계신 옷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박 선생님이 보낸 그 내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머니를 안아드리는 척하며 내복 고무줄 부분을 더듬었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화장실에 모시고 가겠다며 어머니를 부축해 병실을 나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자마자 내복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선명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박 선생님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녹음기 속에 담긴 72시간의 진실.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마들의 속삭임이 들어 있었습니다.